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네요. 청년이 정치를 바꾼다. 네, 김준호 전 대변인 그리고 정혜림 상금부 전부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워. 아직도 전 상금부 대변인님. 직을 잃었는데도 아직도 이름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 나는 저격을 당했다. 포동.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고. 자주 뵈서 좋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근데 네. 우리가 같이 오는 날은 늘 기가 빨리시는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힘들어 보이세요. 벌써 기가 빨리셨어요. 네, 언더 73이 목요일은 제가 안 나가니까 네. 그 평일에 못했던 거를 네. 목요일 이제 오전에 다 하다가 여기 오다 보니까 네, 아, 약간 진이 빠지고 오시는군요. 네네네. 저희 때문은 아니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은 자 여러분들 저희가 특수한 손님이 있습니다. 네, 제가 특수하다라고 한 이유는 특수 청소를 하는 우리 청년인데 그 회사가 청소의 프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청소의 프로 대표 이사를 역임하고 계시는 최우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청소의 프로라는 조그만한 개인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네. 주 종목은 특수 청소입니다. 네. 아니 최우성 대표님은 사실은 이 사진으로 유명할걸요. 그 책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책 사진? 네. 최우성 대표님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도 요 사진은 아마 요즘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띄워주세요. 네, 요거. 네, 최우성 선생님께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네 사인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 주셨던 요게 좀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원래 이제 한동훈 대표님이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네. 계속 지지를 하다가 그냥 저는 제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같이 고독사 청소를 하고 싶다. 특히 청년 고독사 청소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고 했는데 사실 뭐 청년 고독사 자체는 뭐 엄청 자주 일어난 사실 매우 적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도 하고 하는데 그때도 한 대표님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셔서 책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딱 받았는데 저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직접 뵙고 거기서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 네. 한 대표께서 직접 사인을 하고 책을 보내주신 거네요. 네, 보내주신 겁니다. 아, 이거 잘하면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님이 처음으로 사인 받은 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책 발간된 날 사인 딱 받으셨고 그쵸. 내가 1번이다 이러셨는데 네네. 이거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이미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은 아시는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오시면서 서로 알아요. 또 인사를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인연이에요? 제가 노원을에서 이준석을 저격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고 네. 근데 노원을에서 최종 공천 받으신 분. 네. 아, 한때는 경쟁자. 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네. 사실은 아니었고, 네. 예비후보로 이제 노원구 을 상계동 지역에서 이제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네. 저는 사실 동작구 상도동 뭐 대방동 그쪽이었었는데, 이제 당에서 이제 노원구 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전략 공천이 됐고, 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경쟁은 뭐 다행히 안 해서 아마 네. 했으면 제가 경선에서 졌을 거예요. 아, 또 그런 겸손으로. 네, 네, 제가 졌을 마무리. 거예요. 아, 근데 네. 어쨌든 같은 지역구에 그런 인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깔끔하게 승복하고 네. 이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빠졌습니다. 바로. 아, 많이 도와주시던가요? 공천을 받았었나요? 아니 받기로 예정이 돼 있었을 때 네. 한번 그 최우성 후보님이었죠 그때는 네. 후보님이 만나고 싶다고 또 연락을 주시고 해서 그때 노원구청 옆에 커피숍에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공약들이라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조언해 주셔가지고 어. 요긴하게 잘 쓰고 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게 두 분이 또 인연이 네,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우리 최우성 대표님은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정치인을 꿈꾸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정치를 함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원래 정치권 특히 청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네.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막 이슈를 띄웠었는데 근데 보니까 여의도 두시 청년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인 거예요. 맨날 이제 할 일 없이 그냥 여의도에 있고 사람들이랑 뒤에서 정치질만 하고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저도 그리고 그런 게 확실히 저도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결국에 정치인이라는 게 당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려면은 정말 최소 조건이 일을 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는 마케팅 일을 했었어요. 데이터 분석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었는데 네. 근데 직장에 다니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치 활동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찾아보다가 특수청소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국가에 기여하고 당에 기여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님 잘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댓글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특수 청소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 청소 되냐고 물어보는 가능합니다. 예, 진짜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도 특수 청소에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아, 그래요? 특히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날 소년공 파리하고 하시는데 아니 뭐 소년공을 했었던 과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는 정책들이나 펼치는 가치들은 왜 약자들을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정책을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만 원 준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물가 상승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의욕 꺾기 때문에 약자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부서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년공 파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한 거라도 괜찮아요. 네.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쌓게끔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거를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박탈을 하고 있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소년공을 했었던 과거는 좋지만 소년공을 파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리 피플이군요, 거기도. 그렇죠. 파리 피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일반 청소랑 특수 청소랑 차이점이 뭔가요? 좋은 질문. 매우 고맙습니다. 큽니다. 솔직히 차이는 많이 큰데 뭐 일반 청소라고 하면은 그냥 뭐 먼지 제거하고 더러운 뭐 때 같은 거 제거하고 하지만 네. 특수 청소는 이제 남들이 못하는 어렵고 더럽고 힘든 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곰팡이 청소인데 곰팡이도 그냥 뭐 화장실에 좀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닥 전체가 곰팡이로 피어 있다. 저희가 사진 있는데 사진 보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네, 감독님 맞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최우성 대표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좀 높지 않아서 미리 좀 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진 보면서 이제 설명 좀 해주시면 어때요? 저거는 주방 후드 기름때 청소인데 네. 사실 치킨집이에요 저기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치킨집이 한 2년 정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네. 저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끈적거리잖아요. 네, 기름때가. 끈적거리죠. 네. 그리고 층이 있어져 있고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지금 모습은 이제 특수한 뭔가 장치를 많이 착용을 하셨네요. 저기가 곰팡이가 바닥에 한 70% 있었어요. 한 방 크기 정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인이 방독면 끼고 그러니까 특수 청소 현장은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유품 정리랑 비슷한데 이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이제 하셔서 더 이상 뭐 못 돌아오실 것 같다 네. 하셔서 정리를 하는 현장입니다. 유품 정리와 같은 청소인 것 같고 그렇죠. 유품은 아니죠. 유품은 아닌데 네. 이제 곧 유품이 될 수 네. 있는. 네, 그렇죠. 네, 네. 저거는 일반 청소예요. 네. 저거는 이제 일반 기숙사 청소도 하시고. 200개. 기사 청소, 새집 청소 같은. 네, 네. 저런 거죠. 기숙사 너무 기숙사인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일반 청소인가요? 특수 청소? 이재명 대표는 특수 청소죠. 아직까지도 안 치워지는 거 봐요.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곰팡이인가요? 뭔가요? 이건 찌든 때예요? 기름 때예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실 고독사 문제도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네. 이 청소 특수청소 분야에서 그 쓰레기집도 되게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쓰레기집이 지금 생기는 여기가 이유가 쓰레기집. 그쵸. 네. 이렇게 자꾸 쌓아두시는 이유가 버려야 될 게 분명한데도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봐. 네, 혹시. 맞습니다. 자, 타임. 여기서 타임.
자, 정예림, 우리 포동 정예림님의 의도를 파악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파악했어요. 의도 파악하신 분 계세요? 타임. 파악 못했어요?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 파악 못했죠? 알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빌드업을 막 하고 있다는 게 자, 특수 청소인가요? 일반 청소인가요? 했는데 쓰레기집 얘기를 했다. 아, 네. 요거는 그냥 연상이 됐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나이스 87 샷. 체제를 빨리 네. 청산해야 된다. 나이스 그러니까 샷. 혹시 필요할까봐 쌓아둘 필요가 없다. 없다. 네. 그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스 샷. 너무 예술적인데. 네, 여기가 요런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 참 잘 맞았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좋았습니다. 네, 그 사진 좀 이어갈게요. 민주 당사 청소는 안 하세요? 여기서 가까운데 불러주시면 하러 갑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네. 네. 당사 청소 왜요? 특수하게 할 게 많다. 거기도 뭐가 쓰레기가 많이 쌓여 뭐 있다. 사람이 왔다 갔다 뭐 벌레도 낄 거고 뭐 때도 낄 벌레도 거고 낄 거고. 곰팡이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곰팡이도 있을 것 같고. 걱정이 돼서. 아, 네. 걱정돼서. 예. 이런 특히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바닥들 다 본드 제거도 하고 또 수거할 사람들이 있으면 또 수거도 해서 가서.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뭐 청소 도구가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쓰레기집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진짜 저렇게나 많은. 사실 저게 사람이 살던 집이잖아요. 현재 살고 있었어요. 아,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집이라고요? 네, 살고 저기 저 사진 있잖아요. 네, 네. 저기 뒤에 TV 바로 앞에 보면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거기서 자고 저거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고 저 뒤에 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님 지지자분이기도 하고 아. 원래 청소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저렇게 좀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정신적인 맞아요. 뭔가 질병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강박일 수도 있고 뭔가 맞습니다. 뭐 한다는데 근데 저런 분들 근데 청소를 만약에 의뢰해서 도와주고 나면 뭐 그 다음부터는 저런 습관들이 좀 고쳐지나요? 어때요? 솔직히 안 고쳐져서 또 쌓이고. 쓰레기집은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주기적으로 연락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주기적으로.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연락이 오신다고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하셨습니다. 근데 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네. 새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청소를 한 거라 아마 다시 연락 올 일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청년의 삶에 있어서 네. 저런 자세 내가 다시 삶을 살아가겠다 내 의지로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될 바꿔나가야 될 방향인 거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미래 핵심 어젠다 그리고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제 특수 청소를 하면서 정치를 지망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정치판도 대청소가 꼭 필요한데 최우성 대표 힘내라고 그러니까 연락이란다. 네, 댓글을 많이 주시네요. 꼭 연락도 청소하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예, 네. 우리 그 회사 이름이 청소의 프로. 프로잖아요. 네, 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도 주세요. 그리고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도 우울증의 하나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주변에 이런 분들 없으시죠? 흔치는 않죠. 저 대학생 때 가외하던 집이 네. 진짜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짐이 맞아요. 너무 저게 많아서? 네. 특징이에요. 길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 과외를 하러 가면 그런 집이었어요? 네네. 그 집이 오. 어머니가 되게 부지런하신데 네. 되게 깔끔하게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위에도 짐을 다 쌓아 놔가지고 그 피아노 뚜껑을 아예 열 수 없을 정도로 아. 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불편함이 없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본인들은 네. 정작.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왕왕 있나 봐요, 여기는. 네. 네, 생각보다 꽤 있어요. 맞아요. 한 달 기준으로 며칠 정도 일을 해요? 저런 뭐 집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일반 청소라도 일을 어느 정도 해요? 보통 하루 정도로 끝나는데 저런 특수 현장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청소를 하고. 아, 그렇구나. 쉽지 않네요. 그리고 또 사실 고독사를 하신 분의 집을 이제 청소하는 것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독사를 한 분들의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이제 정확히는 시신은 소방관들이 가져가요. 아, 그래서 첫 번째로 신고 들어오면은 보통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이게 뭐 살인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식을 한 후에 끝나면은 소방관 분들이 시체 수거하시고 이제 남은 시체 잔존물들을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죠. 특수 청소는.
그런데 보면은 참 착잡하죠. 사실은 좀 뭐랄까 무섭다라는 표현 혹은 좀 잔인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극복했어요. 극복을. 네, 저는 사실 갈 때마다 저도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그쵸, 네. 극복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진을 보내드렸나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안 보는 걸 좀 권장을 드리죠. 네. 네, 저한테는 사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일부러 제가 안 드린 거 같아요. 네네네. 그거는. 잘하셨어요. 네. 네,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네, 그리고 그런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딱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거죠. 혹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사연의 주인공 있어요? 제가 했던 청년고독사는 한 차례인데 그게 뭐 제 페이스북 고정 게시물에도 있지만 네. 그 외국인 노동자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연고 처리돼서 사망을 했는데 이제 외노자시다 보니까 이제 4개월 정도를 몰랐던 거예요. 4개월 정도를. 그리고 그분은 되게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공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출근해서 일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인데 네. 아마 시체 잔존물의 상황을 보니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어이없이 간 것 같거든요. 오.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너무 이제 같은 또래로서 기억이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 애플 그런 기기들도 막 수집하고 자전거도 되게 막 사이클링 성능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에 있고 한 거 보니까 정말 건전하게 사시던 분인데 너무 허망하게 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사전에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은 이제 유언장에 이제 연락처를 우리 최우성 대표 연락처를 써 놓을 테니까 나중에 내가 가면 나를 좀 잘 좀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갑자기 제 번호를 적어 놓는다고 하셔가지고 놀라가지고 혹시 뭐 자살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생동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가족도 없이 이때까지 솔로로 계속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었을 때는 아마 이렇게 고독사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피해 끼치기 싫으니까 이제 유언이랑 이제 돈 조금 해가지고 붙여 놓을 테니까 특수청소 업체에서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녹음 파일 혹시 준비됐어요, 감독님? 그거 혹시 뭐 네, 그거 저한테 주신 음성 거. 변조가 됐나요? 음성 변조 못했어요. 그러면 틀리가 조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러면 누군지 특정이 되니까. 지금도 계시는 분이니까. 네, 지금도 그렇죠?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네, 지금은 그리고 아니니까. 연령대로 네. 보면은 저희 대표님 지지할 수도 있어요. 네. 오케이,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요 질문까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가 어느 정도의 수치예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21년도에 2,100건이었어요. 2,100건이나 돼요? 21년도에 21년도에? 네. 한 해 기준? 한 해. 그런데 2,100건이면 23년도가 제일 최근 통계예요. 이제 곧 있으면 24년 통계가 나올 건데 네. 23년이 3,600건. 2년 사이에 1,500건이나 늘었어요. 와, 잠깐만. 3,600건이면 한 달 기준으로는 300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달 기준 300건이면 하루 기준으로 치면 10건. 그렇죠. 10건씩 전국에서 10건씩 나오는 거죠. 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수도권 5건, 지방 5건씩.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이건 좀 사회 문제이네요, 이제는. 네, 이제 근데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겠죠. 더 많아질 거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막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는 합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 고독사가 확실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독사 청소를 선택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내가 지지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내가 만약 정치인이 된다면 이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 시즌에 갔을 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노원을 예비 후보였었다 네.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고 계셨던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딱 한 대표님 측으로부터 고독사 청소한다고 딱 연락이 왔을 때 그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제가 정치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는 길지만 준석이 사건도 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저를 알아봐주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약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알아봐준 사람한테 좀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나를 알아봐줬기 때문이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보니까 확실히 이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솔직히 개헌이 너무 필요했던 일이에요. 특히 계엄령만 아니었으면은 원래 2032년 3월이 대통령 선거, 2032년 4월이 총선이어서 무조건 개헌 선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아무래도 계엄령 때문에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일정이 어그러졌는데 네. 이거를 본인 스스로 희생을 해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동력을 해 나가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발상과 태도들이 모든 정책이나 행보에 있어서 계속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최우성 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데 사실 좀 험한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두 손 두 발 걷고 가는 것도 여러분들 참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자주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안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오늘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네. 참 저도 사실 좀 진이 좀 빠졌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검사 3명의 탄핵이 어쨌든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부터요? 아니 최우성 대표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복지위에 있었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복지위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제 고독사를 좀 들여다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고독사나 일반 고독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2,600건, 3,100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특별히 통계를 내지를 못합니다. 고독사 관련돼서. 왜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고독사는 자살로 처리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최우성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고독사이면서도 사고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독사의 기준을 국가에서 제시를 못해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게 다 자살로 통계를 빠지는데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개념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스스로 외톨이가 되면서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살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꽃으로 비유하면 이제 시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통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나름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분들의 일일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아마 이제 최우성 대표께서도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에 계셔서 아마 정치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에서 역할을 좀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님과 같이 이제 고독사 관련돼 가지고 청년 고독사 청소를 특수 청소를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예전부터 알았다 보니까 네. 대표님이랑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상수 대변인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시간이 되면 이제 같이 컨택을 해서 좀 하자 해서 저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그러니까 청소를 한번 같이 해보자. 네, 대표로 계실 당시에 네. 저희가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사실 이게 고독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엔 사회 문제거든요. 이게 또 우울증과도 또 관련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네.
외톨이가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 이제 뭐 일본어로 많이 쓰지만 히키코모리 같은 것도 히키코모리, 있고 네, 네. 아까 보여주신 그 쓰레기집 같은 경우에 청년 고독사 현장에 대체적으로 그런 쓰레기집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분도 솔직히 전 대기 전 단계였다고 봐요. 네. 되기 전 단계였다. 네, 청년 고독사 하기 전 단계였다. 그러니까 운 좋게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이나 그 상황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 청년센터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고독사, 그다음에 마음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뭐 쓰레기집이랑 이런 데를 가봤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뭐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운 좋게 발견이 돼서 쓰레기집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집을 청소해주고 부산에도 이제 최우성 대표 같은 그런 특수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해서 이제 이것저것 조언도 많이 듣고 했는데 청소를 해주고 했는데 가정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인데 모시고 있는 편모나 아니면은 할머니로 이제 혼자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이나 혹은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울증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같이 지내던 가족이 네.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다가 본인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발견을 해서 그분을 어떻게 보면은 상담이나 시설 같은 데서 이제 상담도 하고 직업 교육도 받고 해서 사회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 줬다기보다는 도움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분의 의지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제 거기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제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이 고독사로 고인이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하지만 사후 관리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이 돼서 또 우리나라 발전에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돕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센서티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 사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까지가 그게 케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끝이 아니라.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 그런 경험이 또 있으시군요. 네, 뭐 그분들은 뭐 쌀도 드리고 뭐 라면 이런 박스를 해서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그거를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집 앞에 두라고 하고 그냥 냅두거든요. 그 음식이나 집으로 물건들이 넣지 않는구나. 생필품 이런 걸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가서 수거를 아내가 쓰면은 드려요. 그럼 또 그분들이 그거를 받아만 놓고 그게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문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무언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거. 그게 그런 사실 게 더 좀 중요해요. 필요하죠. 네. 아,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청소를 하는 거 그리고 고독사를 한 집을 치우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관심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사회화시키느냐가 더 포인트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만은 네. 이제 정치 현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뭐 너무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 뭐 요렇게 해야 다음에 또 나오니까. 대표님의 큰 그림. 맥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아, 빅 피처. 네. 근데 우린 또 안 부르고. 청정부에서 또 막 안 불러버리고. 죄송해요. 네. 미리 사과하고. 좋습니다.